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머니큐어 뉴스 최하원입니다. 10월 23일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좀 해보고요. 신규 모니터링이나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한국항공우주.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원익QNC인데 원익QNC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그냥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. 자, 그 점이 좀 사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를 갖다 바닥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 종목을 또 바닥에서 공략하는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고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세 번째 트라이 들어가서 네 번째였나요? 네 번째 트라이 들어가서 손절 친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. 저는 억울하잖아요. 다시 복수열전 한번 치러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TX 엔진 유바로지스 코스맥스 잘 가고 있고요.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건 슈프리마를 신규 편입을 조금 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좀 편입을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. 시젠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 조금 우리가 저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는데 뭐 분명히 독감이 한번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영하의 날씨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슬슬 어떻게 돼요? 좀 포션을 좀 늘려가면서 매수를 좀 적절하게 진행하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 구간에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즘 최근에 조금 우리가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종목 중에서 엔젤 로보틱스하고 DB 하이텍이 좀 빌빌합니다. 자,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제가 드리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,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. 한국항공우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은 공식 기사는 아닙니다. 토론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.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뭐 저런 건 팩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F16이냐 KF21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아마 필리핀 정부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뭐 어쨌든 저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방산주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? 북한이 또 러시아에게 또 병력을 또 파병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또 정부도 방어용 무기를 또 수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방산주 관련된 내용들이 꽤 괜찮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드디어 10% 이상 수익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. 뭐 우리가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은 우리가 투자했던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봉 매수가 아니라 222동평 하방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. 저기서 매수 안 하셨다고 그러면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급등했잖아요. 이렇게 수직으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수급이나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. 최근에 보면 뭐 방선주 빼놓고는 뭐 거래할 만한 것이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 시장이 좀 그렇고요. 그렇다고 뭐 엔토조 한참 뭐 상한가 때린 거 그거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잘 수익을 지금 진행 중이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홀드하면서 여러분 뭐요? 배드 시그널 나올 때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던 아니면 목표가 사실은 지금 오늘 이 고점 구간이 목표가 도달 구간이면 분명히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수익 실현하시고 싶은 분들은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 또 4분기 실적은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가이던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드리블을 해야 될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는 지금쯤이 선택 결정의 시점엔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4분기 낸드 시장이 다소 이제 그 가격이 좀 하락한다, 재고가 좀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때요? 빌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빌빌하죠. 유일하게 좀 가고 있는 것들이 좀 트렌드포스 자료에 의하면 기업용 SSD 시장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? 대부분 뭐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모바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IT 디바이스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성수기가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? 사실 신형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사실 2025년 CES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. 중요한 건 말입니다. 사실 시장이 상당히 지금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훨씬 주가가 상승할 때 되게 탄력성이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삼성전자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아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단히 언급해 볼게요.
일단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좀 참조하겠는데 일단 저는 보는 건 그래요. 실적은 긍정적인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안 좋고 삼성전자가 빌빌하니까 할 수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피할 수 없네. 뭐 이런 것들이죠. 매크로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나오는 건 자회사 부분 매출도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쿼츠 매출, 세정 매출, 그러니까 골고루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죠.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어떤 반도체 예를 들면 D램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?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실제로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HBM 관련된 부분에서 빌빌하고 뭐 특히 이제 뭐 팹리스 이쪽 부분에서도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조금 눌리긴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대만에서도 법인이 있는데 그래요. 비메모리 시장 진입도 가속화되는 그런 뭐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긍정적이고요.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은 여기에요.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. 적어도 뭐 한 1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잖아. PER이. 그런데 실적도 좋은데 말입니다. 그죠?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말입니다. 사상 최고 실적 낼 때 PER 비면 사상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. 주가는 거의 직전 3년치의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내년 20년, 25년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 내용도 나와보면 쿼츠 매출 신장이 상당히 좋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. 이런 것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매수 타임은 분명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 이 종목을 투자하는 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손해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중간에 빠져나온 거 이 부분 빼놓고 보자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. 다시 이제 복수열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직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. 여기 이제 2023년, 2024년 있잖아요. 최저점 구간을 이미 하방으로 눌러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직전 2년치 매수하신 분들은 더 이상은 이제 매물로 보일 만한 내용은 없어요. 다만 제가 보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? 저기 한 25,000원 구간이잖아요. 저 구간에서 한 20% 다운된 구간, 1위 구간을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지금 아주 안 좋았던 구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구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저기서 20% 빼면 2,500원씩 5,000원 빼잖아요. 그럼 2만원 이 정도 구간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 이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보고 가는데 시그널 보고 저 뜻은 과감하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시점은 도래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52조 최저가 부분 가와였어요.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22,35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은 뭐 매수 시그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. 그리고 턴어라운드 시그널 제가 늘 역별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시그널도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일봉이 22이동 평균 윗단으로 쭉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아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. 기술적으로 저건 매수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분명한 건 일정 부분 또 하락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 구간에 갭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싶은 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면 여기가 3이잖아요. 여기가 2호잖아요. 여기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이게. 여기서 이해 가십니까? 무슨 말씀인지? 요것도 딱 20% 뛰기 정도 됐었어요. 그럼 여기서도 또 눌리고 들어오겠죠? 그죠? 여기서는 뭐 사실은 지금 업황 안 받아주니까 좀 눌려는 모양이긴 한데 요 아래서도 눌려버리면 우리가 충분히 뭐 쇼틀리하게도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매출이나 이런 내용들도 생각해보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. 그리고 하락한 구간도 지금 4달 정도 하락했잖아요. 그럼 제가 보면 앞으로 한 2만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5달 정도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더 이상 뭐 하방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종목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면 좋겠다. 이건 지금 뭐 우리가 바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모니터링 하자. 그죠? 그래서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저도 같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쯤 한 번 정도는 이야기 드려놔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도 또 체크해 놓고 계시면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STX 엔진 같은 경우 잘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홀드하고 가시면 됩니다. 특별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. 어제도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뭐 체크만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. 뭐
뭐 어쨌든 뭐 이집트로 나간 K9 뭐 그것이 뭐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올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.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방산 쪽에서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 일단 홀드하고 갑니다. 유바로직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.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주 이제 수익률 잘 나오고 있어요. 조금 더 남았어요. 좀만 더 참아 보시죠. 그렇죠? 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. 우리가 정확하게 한 달 기다렸어요. 대략 한 달 반 이 정도 됐는데 한 달 반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,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20% 이상은 나왔잖아요. 웬만한 보신 분들 다 20% 이상 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드리블만 해 나가시면 30%까지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, 가보도록 하죠. 코스맥스.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 경기 부양책을 소비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. 연말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? 국민들도 좋아라. 그러니까 중국은 인민이라고 하지만 인민들도 좋아야 되고요. 소비 정책을 펴야지 뭐가 올라가겠어요? GDP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중국 내수 부양을 해야 되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. 전체 지금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비율이 60% 정도는 차지해 줘야 되는 지금 50% 미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10% 이상의 소비를 끌어올려야지 목표를 달성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들리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하면 소비 제품 관련된 부분에서 또 그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만 지금 미국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대선 관련돼서 조금 아마 눈치 보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뭐 꿋꿋이 한번 보도록 하죠. 그렇다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 ODM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중국 매출이 그동안 부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이 부분만큼 어느 정도만큼은 제가 볼 땐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본 게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일단 홀드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슈프리마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그 공공 매출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공공 매출 기간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안면 인식, 지문 인식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출입국 관리 이런 부분에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가셔서 공항을 가시던 어쨌든 정부기관 출입을 하시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또 국내에서 매출 1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쪽 분야에서 또 4분기 정도 우리가 또 보면 항상 보면 공공 매출이 있잖아요.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RFHIC 같은 경우도 국방 매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대부분 다 그쯤에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RFHIC 같은 경우 제가 4분기 얘기 드렸는데 지금 주가는 좀 올라오긴 했어요. 자, 그리고 뭐 내년도 같은 좋은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. 미국도 뭐 이제 주파수 경매수 진행해야 되고 한국도 해야 되고요.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밀려있던 것들은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관심을 받을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 중에 하나도 또 이런 종목도 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12월 달에 항상 어떻게 해요? 주가가 아주 빵빵빵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이 정도 느낌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오늘도 뭐 사실 뭐 아침에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 조금 눌리긴 하는데요. 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수 구간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 62이동평에서 아랫단 들어와 있는 구간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? 이 구간 안에서는 그냥 매수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. 직전 우리가 이제 그 12개월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2만 한 4천원, 5천원 뭐 이 정도 구간이면 낮은 구간이면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연말도 다가왔으니까 이런 종목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이제 안면인식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. 이것이 ASP가 지문인식보다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. 영업이익 나오는 거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 회사가 적자 기업이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굳이 이걸 갖다 다이나믹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해마다 뭐 150억에서 200억 이 정도 사이가 나오고 있다. 그것이 조금 더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는 건 아니고 연말 특수를 위한 글쎄요 관심이고 여러분들 신규 편입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 220일 라인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기는 뭐 매수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 하방으로 이렇게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24,000원이야 처음에 첫 포지션에 들어갔어요. 30% 정도 들어가 있네. 저 하단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저 평단 조절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 또 양봉 뜨네요.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보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모멘텀 플레이
플레이죠. 뭐 독감 한번 딱 인플루엔자 제대로 돌면 또 그만큼 관심 갖고 해외에서도 사실 북미나 이런 데서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독감은 분명히 돌아요. 그러면 그 수출 내용들, 그러니까 시약들이 골고루 잘 판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은 잘 나오고 있고요. 그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코로나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된 회사이면 틀림이 없고 그 전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항상 또 한 번 정도 거래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여기하고는 조금 이슈가 좀 다르고 팬데믹 뭐 얘기 나오고 이런 표현은 좀 기자가 좀 과장돼서 쓰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. 그때 뭐 목표가가 뭐 32,000원, 34,000원 뭐 이 정도 이야기 하는데 그 정도 보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기본 수익률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 테마 돌면 뭐 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 뭐 땡큐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한번 빵 때려줘야 되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. 어쨌든 요것도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. 엔젤로보틱스 요거 저희가 28,000원 아래에서 이제 사실은 매수 좀 해보자 했는데 지금 제가 사실 평단가가 저는 24,800원인가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. 왜냐면 비중이 저 윗단에서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조금 윗단에서 많이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평균치 여기서 지금 이 정도에서 양봉 들어올 때 여러분 중간에 낀 건 요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그죠? 공략할 때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평단 조절을 위해서 여기 워낙 비중이 낮아가지고요. 조금 잡아주고 여기 하단에서 한번 다시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1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어차피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승부수를 내겠다 이런 표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. 어쨌든 뭐 웨어러블 로봇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돌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다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CES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CES에서 로봇이 관련된 테마가 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CES 일반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4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여기 한 번도 양봉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아마 대략 보시면 여러분 마이너스 한 10% 정도 내려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 하방에서 잡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승부수 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 중간에서 음봉 뜨는데 여기 매수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?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는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라 평단 조절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. 평단 조절하는 건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저 구간에서 지금 매수할 거는 아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비중이 한 뭐 20%뭐 이렇게 가일 거거나 30% 정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30% 잡아야 되는 평단이 바로 37,000 뭐 500원이나 800원대로 확 내려오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한 번만 더 잡아준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분명히 저는 37,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평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DB하이텍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보를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하든가 포트폴리오 제외를 하든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통 진행되는 내용들이 한 달 지내 9월 하나 10월 하나 그러니까 11월은 제가 볼 때는 한 초 정도면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주 여부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입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.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. 이게 실적 베이스로 다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,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도 나름 그래요. 뭐예요? 뭐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슈프리마는 수주 플레이잖아요. 그리고 개념이 좀 다르다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나가면서 내가 요거는 나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체크해 가시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늘 뭐 매일같이 이런 간단하게 9시 30분 기준으로 모니터링 체크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독 플러스 부탁드리고요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후에 다른 종목 가지고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